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모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좀 슬픈 뉴스를 먼저 두 개를 전해드리고 두 개는 내내면 슬픈 뉴스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6개월이 되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년 지방선까지 지금 몰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왜 지금 제2차 내란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도요 통일교 특검만 또 얘기를 안 해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치 공세라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전형적인 지금 이재명식, 정청래식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아주 불등하고 있어요.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시도하다가 못했는데 이번에 일찍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 박성희 교수의 칼럼 내란에 의한 내란을 위한 정치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비판적 시각의 학자가 쓴 글인데 의미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MBC에서 이례적으로 단독 보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제2차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하필이면 지기현 판사한테 내란 재판이 배당이 됐느냐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차 띄고 포 띄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인사 문제. 왜냐하면 판사들은 계속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이 내란 재판을 맡을 판사가 한 10명 정도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 10명을 그래가지고 아무 선입견 없이 그야말로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뺑뺑이를 돌렸더니 그게 지기현 판사에 떨어진 겁니다. 지기현 판사. 그래서 지기현 판사가 맨 먼저 김용현 장관,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맡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란 사건이 이제 크다 보니까 이거를 판사 한 명한테 전부 배당하겠다. 그래서 쭉 내려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재판은 받지 않고 오로지 내란만 담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무슨 선입견 이런 민주당식 내로남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상하다 이거죠. 도대체 조이대 대법원장이 왜 이재명 이재명 재판은 파기환송심을 그렇게 빠르게 하고 그리고 내란 재판은 지기한테 짜고 치는 고속으로 넘겨줘서 저렇게 구속도 취소하게 시키고 침대 재판을 하게 만들었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MBC가 이거를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 또 특이한 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호주 이제 여러분들 시드니 몬다이 비치 아주 유명한 데죠.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에서 총기 난사 사건, 그러니까 테러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호주 경찰이 2명의 범인을 단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죽었어요. 근데 한 명은 중태예요. 자, 그런데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 반유태인 이 테러 분자의 소행이 아니냐.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사태에 관해서 애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언론도 이제 내일 우리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고대에서 1,000원짜리 햄버거를 팔면서 고대생들한테 억대 장학금을 준 정말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좀 눈물이 덜 한 번씩 이렇게 이런 기사들 어렸을 때부터 읽어보면요 눈물이 나요. 이런 분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정말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정신적인 하나의 기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햄버거 1,000원짜리 햄버거 가지고 팔면 팔수록 적자죠. 근데 거기서 그래도 한 푼 남는 걸 모아가지고 전부 고려대에 장학금을 줬어.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사연입니까? 중간에 망하기도 했어요. 망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철호를 고수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대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고려대학에서 장례식은요. 고려대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 안암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전부 장례식은 자기네 재정 부담으로 해서 치르겠다. 그리고 이제 고대 총장도 오늘 이제 가게에 조문을 갔어요. 그래도 장 고려대 총장 아주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철 사장인데요. 이영철 사장의 뜻을 기리는 여러 이제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돈이 있으면 말이죠. 이영철 사장 햄버거 가게를 고려대 앞에다가 그냥 하나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뜻 있는 독지가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유명 식품업체 이런 뭐 대기업 같은 데서도 이거 뭐 고려대만 만들 게 아니라 그 주요 대학 몇 군데 이 거점 대학을 만들어서 정말 이익 없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장학금 준다고 생각하고, 뭐 이 꼭 무슨 식품업에서만 할 게 아니라 재벌 그룹 이런 데서도 이런 이영철 요 그 사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기금? 예, 이런 거를 좀,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그 자녀분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딸이 있다고 그래요, 딸. 예, 그래서 딸 퇴직금까지 갖다가 담보로 해서 햄버거 가게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야, 이 메마른 사장, 돈 만능주의, 대한민국만큼 돈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좀 뭐 제가 뭐 자제하겠습니다. 여하간, 예. 그게 이제 긍정적인 작용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어려놓은 건데, 자, 이럴 때 대기업 같은 데서도 말이죠. 이 따님, 그러니까 이영철 사장의 딸이 지금 어디서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당연히 회사를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을 미리 딱 담보로 해갖고 자기 이 햄버거 가게를 살려서 계속 고려대에게 1,000원짜리 빵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서 대기업 뭐 직원 여러분들, 임원들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리고 뭐 제 방송 안 보더라도요, 지금 다른 언론에서는 별로 이건 안 다루고 있어요. 자, 조선일보에서 아주 크게 잘 다루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런 거는요,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죠, 꼭 정치적인 쇼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년표, 중성표 하는데, 중립표, 중도층. 이럴 때 맨 먼저 가라. 그리고 이럴 때 SNS, 이거 당해서 공식 논평도 하고 애도도 하고, 제가 논평을 보다 훨씬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사회를 그야말로 정당의 기능이 꼭 정권만 잡는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럴 때 희생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보다도 누가 부르냐 먼저 장동혁이가 내일 새벽에 달려가라. 아니면 오늘 밤에 달려가. 예? 달려가서 정말 말로만 중도표? 아이, 노래 부른다고 중도표 누가 갑니까? 몸으로 실천적으로 정책과 전략, 이게 얼마나 좋아요. 청년표가 저대로 가냐고. 그리고 자유대학 이런 데서도 좀 가고. 그래서 꼭 저는 쇼로는 가지 마요. 정말 저는 눈물이 많이 났어요. 예, 실제로 이 방송하기 전에 눈물이 좀 났어요. 솔직히. 아, 이 일이 있는데, 더군다나 말이죠. 저같이 시골에서, 저야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농사를 굉장히 열심히 지었고, 그리고 밥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이분은 또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가정 환경도. 예, 그런 거 보니까 저도 시골에서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예. 그걸 저는 알기 때문에 이분이 그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1,000원짜리,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정신이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재벌그룹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재벌그룹 또는 식품회사 이런 데서요. 무슨 당연히 회사는 돈 벌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보겠지만은 사회 봉사활동 차원에서도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봐라. 이렇게 저는 제가 감히, 저는 뭐 비즈니스 마인드는 없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지금 방송을 짤막하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그래서 요 이영철 사장 요 글, 이 사진, 저는 뭐 사진을 좀 좋아해요. 아, 이분이요. 이분 정말 너무나, 아까 영철 버거 20 years of companionship. 예. 야, 이렇게 사업 구상을 했어요. 열심히. 야, 너무 눈물 나요. 2000년도, 2002년도, 예, 쫙 해서 2015년, 2016년도, 이게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가게, 예, 고대 앞에 있는 영철 가게, 업스토리, 여기 영철 버라고 써 있죠? 여기 이제 한 학생이 꽃다발을 들고 가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이쪽 한쪽에서. 이게 정말, 야, 이런 거를 방송을 하려고 제가 요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런 왜냐면 제가 뭐 서울에서 돈 많은 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거 우리 대한민국 어려운 사람들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그야말로 시골 깡촌에서, 예, 어렸을 때부터 커왔고,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말이죠. 제가 우리 부모님들 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포버티라고 하잖아요. 가난.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제가 알아요. 왜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뭐라 그럴까요? 쌀밥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더 주위, 예,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주면서 저도 살아왔는데, 참 정말 이런 애틋한 사정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고 공감이 가고 감동해요. 자, 그래서 고려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57살이에요. 폐암 투병 끝에 오늘 별세를 했습니다. 1,000원짜리 버거, 수제 버거예요, 수제 버거. 자, 고려대생들이 이제 꽃다발도 많이 갖다 놓고 또 이 그 조의도 언론에 이제 쭉 표명하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이 글들이 말이죠. 이 댓글들이 이 그 관련 글들이 온라인 보고장에 1,000개가 넘게 달렸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늘 학생들에게 넉넉한 마음과 온기를 전해주신 영철보고 사장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제가 사이다 좋아하는 걸 늘 기억해 주셨던 사장님, 저도 사장님 오래 기억할게요. 6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57세가 되겠습니다. 회갑도 안 됐어요. 전남 해남 출생이고 소장농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국집 군복공장을 다녔고 92년도에는 막노동판에 들어섰고 그래서 허리를 다쳐갖고 또 일도 그만두고 그러다가 신용불량자도 되고 그래서 이제 손수레도 끌고 고려대 앞에서 1,000원짜리 버거를 2000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핫도그 빵 사이에 고기 볶음, 양배추, 소스 이런 거는 스트리트 버거, 이 가성비가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하루에 버거가 300개까지도 팔리면서 한때 전국의 분점을 80개 낼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적자도 나고요. 양배추하고 청양고추 값이 올라가지고 2004년부터 고려대 수차례 2천만 원씩 1억이 넘게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박리담의 전략이 이제 이 부딪히면서 분점들도 문을 닫고 그러다가 2009년대는 고급 수제버거로 리브랜딩까지 했지만은 결국 2015년 폐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장학금을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업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고대생도 아주 훌륭해요. 2,500여 명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뭐 6,800만 원을 모아서 재개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문을 닫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딸 퇴직금까지 빌려서 다시 매장을 열어갖고 오늘에 이르렀고요. 매일 3시간씩 자면서 5억 원의 빚을 갚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마로 길이 이제 막히니까 작년 7월에 폐암파 4기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 호전됐다가 2달 전에 갑자기 악화돼서 이제는 결국은 생명을 잃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고려대 교수들, 고려대 학생들, 졸업생들이 화환도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고려대 총장 김동원 총장님도 오늘 오후 4시 반에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고인의 이름으로 장학금 조성도 검토하고 있고 학생회관에도 이영철 사장님을 위한 기념패도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례식 비용 일체는 고려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고려대도 좋은 일 많이 했고요. 이영철 사장님의 뜻을 기리는 이런 그 자선 사업이랄까, 그 봉사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도 한번 대기업이라든가 또 식품회사 이런 데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해 봅니다. 예. 너무나 참 안타깝네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금 그다음에 이제 호주 참사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일어났느냐? 시드니에 있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 휴양지죠. 본다이 비치. 여기에서 지금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교 축제가 열렸어요. 오늘부터. 그런데 오늘 사단이 첫날부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29명이 지금 29명이 지금 부상을 당하고 사망은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현재까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잡았는데 중대고 1명은 현장에서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경찰에서 지금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제3의 공범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10월에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호주 내에서의 유대인 정서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호주 총리가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믿을 수 없는 악행이자 유대인 호주인을 겨냥한 공격이다.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비극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뉴질랜드 총리, 그다음에 유럽 지도자들이 일제히 반유대주의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총리도
당연히 규탄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거 그동안에 호주는 뭐 하고 있었어? 이런 반응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어떻든 간에 더 이상 큰 사고 없이 빠르게 좀 마무리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호주 관광하시는 분들도요, 각별히 좀 신변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MBC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쥐기현 판사한테 요게 떨어지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MBC가 이걸 단독 보도하고 있어요. MBC가 한번 보시죠. 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귀현 재판장에게 가게 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에 휩싸여 있죠. 법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1년 전 내란 사건 첫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이 김영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소였습니다. 이 무렵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재판 배당을 총괄하는 형사수석부장 주재로 형사합의부 재판장 14명이 모였습니다. 한 사건을 어느 재판부에 맡겨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하지 않고 재판장 전원이 직접 모여 배당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당시 무작위 전산 배당엔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지만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나온 의견은 재판부에 온 지 2년이 지나 재판장의 사무 분담이 바뀔 예정이거나 3년이 지나 법원을 옮길 예정이었던 재판부를 제외하자는 것, 또 성폭력 전담 재판부 역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전담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맡는 것이 외부에선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3년차 재판장만 제외해도 배당 후보로 남는 재판부가 서너 곳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인사 시기가 임박해 중앙지법을 떠나야 하는 재판장이 있는 재판부와 주요 사건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제외하기로 기준을 좁혔더니 10곳가량이 남았고 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전산 배당이 실시됐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내란 사건 배당 과정에서 판사의 인사 이동만 결정적인 변수가 된 셈입니다. 배당 결과 경제, 식품, 보건 사건을 주로 맡던 지귀현 재판부가 김영현 전 장관 사건을 맡게 됐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맡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도 동일성이 높은 관련 사건으로 분류돼 줄이 지귀현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들으셨죠? 그러니까 2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된 재판부들, 그리고 3년이 돼서 이제 인사 이동할 재판부들, 이런 걸 싹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폭력 재판부, 이거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또 뺐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10여 명의 판사들이 재판부가. 그래서 그거를 쫙 전자배당을 했더니 쥐기현 판사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이게 정치적으로 말이죠. 편향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입해가지고, 야, 쥐기현 네가 내란 재판 말 알았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다 구속 취소하고 네가 다 무죄 때려. 침대 직후에. 이런 침대 재판에 이런 정치적인 합법적 공간이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이거를 MBC가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MBC는 누가 보더라도 친여 성향 강하다. 요즘 한겨레 경향신문도 반란성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결국 민심이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말이죠. 제가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이번 항소 포기 죄송합니다. 비판한 검사들 강등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본부인사위원회에서 올렸는데 본부인사위원회에서 반대했어. 부결시켰어. 근데 정성호가 그걸 올려버렸어요. 그럼 정성호가 그렇게 정성호가 힘이 있어요? 용산 다 조율 거치지? 취재를 해보니 정작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선 이번 검사장 강등 인사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실제 안건도 부결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우리가 거수기냐면서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건 채널 A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정유미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냈습니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겁니다. 정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항의글을 올려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실상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지난 4일 열렸던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초유의 검사장 강등 인사를 놓고 검사위원과 법학교수위원이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반대했고, 또 다른 위원도 인사위가 거수기인 줄 아느냐며 반발해 결국 다수결 투표 끝에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법학교수 2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비변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정 검사장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지금 사실상의 중징계의 처분에 거의 준하는 그런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해하지 않나. 법무부는 인사위원회 내부 의사결정 과정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유주은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정말, 야, 이게 그러면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너 그러려면 왜 인사위원회를 왜 해? 그렇잖아요. 아니, 인사위 의결 내용을 갖다가 싹 뒤집으려면 이건 직권남용이야. 그렇잖아요. 인사위원회를 왜 여냐고. 그러면 인사위 내용을 갖다가 뒤집을 정도의 무슨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정을 공개하라 이겁니다. 국민의힘 뭐 하고 있어? 지금 이 보도가 오늘 하루 종일 나왔는데 국민의힘 논평이 아직도 안 나와. 이 정당이 이거 정말 이 썩어 빠진 정당이에요. 국민의힘이. 정신머리가 나가 있어도 지금 한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중도층이 안 오는 거야. 이런 걸 제대로 딱 찍어야지. 예?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과 관계없어요. 진보나 무슨 보수냐? 이걸 따질 수가 없지. 아니, 인사위원회까지 열었는데 인사의 의견을 싹 무시하고 장관 지멋대로 발표해? 장관이 지가 뭔데? 인사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저는요, 내부 인사위원회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정서가 괜히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정상적인 절차의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엄중한 절차적 하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장관이 위법한 거야. 이거는 탄핵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탄핵감이. 예, 이거 얼마나 이거 무서운 겁니까? 예. 정유미 검사장. 그러니까 지금 형사소송을 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시민단체, 언론, 예, 정계, 특히 국민의힘 뭐 하고 있어? 이거 논평 벌써 오늘 나왔어야지.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박성희, 예, 이대 교수, 이거 제 방송 못해서 미안한데요. 이거 내일 마침 내란 특검이 종결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란 특검 종결하면서 이 박성희 교수의 멋진 칼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